자, 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옥상옥 지주사이죠. 자, 이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 지주사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진행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옥상옥 지주사 구조가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가 되죠. HD 현대가 맨 위 옥상옥 지주사,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을 쭉 지배하는 지주사는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 한국조선해양 아래로 이제 현대중공업 기타 주르르르 이렇게 깔려 있죠.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지주사가 이제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해서 예전 얘기도 제가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IMF 이후에 SK그룹이 통째로 날아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적대적 외국계들의 적대적 M&A 시도에 휘말려 가지고 지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 SK그룹이 헐값에 통째로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서 겨우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온 백기사들 도움들 다 도움 받아 가지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SK그룹이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죠. 옥상옥 지주사를 만듭니다. SK CNC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지주사인 SK는 이 최태원의 지분이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SK 위쪽으로 이제 옥상옥 지주사 회사를 CNC를 만들면서 여기 SK CNC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지분이 절반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이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한참 시각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돼서 여전히 지금도 옥상옥 지주사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CNC가 예전에 이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 CNC가 SK로 이름을 바꿔서 탈바꿈해서 들어가 버리고요. 원래의 SK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SK 밑에 이제 SK 스퀘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앞서 분석해드렸던 삼성물산하고 할 때 이거 잠깐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삼성물산하고 지금 SK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사실 더 나으냐라고 하면 이 회사가 더 낫습니다. 얘가 더 가야 맞는 회사가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SK 쪽으로는 아래 이제 자회사가 밑으로 굉장히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뭐 SK 이터닉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SK 오션 플랜트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2차전지 그 덩치 큰, 그다음 뭐 SK 온도 있고, 뭐 그 기타 등등등등 쭉 많아요. 이 중에서 이제 SK 그룹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회사,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덩치가 아직 안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통신의 왕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흐름 보게 된다면 지주사 맨 위에 있는 지주사인 SK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꼴찌입니다. SK텔레콤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밑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가 돼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엔트로픽 지분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쪽에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하이닉스가 폭주를 하고 SK스퀘어도 덩달아 이렇게 폭주하고, SK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더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SK스퀘어를 대신에 꽝 대신 닭이라고 SK스퀘어를 사는 건 오해라는 얘기 드렸었죠. SK스퀘어가 하이닉스에 뒤진 적이 없어요. 지금 구간 보시다시피 전체 구간으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스퀘어가 더 위쪽에 있습니다. 이런데 이 스퀘어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도 이건 못 따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여기에서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이 건너긴 하지만 요 모멘텀을 타고 있죠. 얘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분 가치를 친다 그러면 일단 삼성물산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 나면 그 뒤에 나머지 삼바하고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지분 가치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없습니다만, 자,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뒤지나요,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삼성전자, 그럼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이제 SK스퀘어는 이제 그 몫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SK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이 걸러라고 하는 약점은 있죠. 대신 또 SK텔레콤이 있잖아요. 텔레콤. 요것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가지고 않은 나머지 분야입니다. 즉 삼성물산에서 나왔던 원전 기대감, 태양광 기대감 계열사 같이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와 있었죠. 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SK의 경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 위에 보시죠. 자, 이 SK 자사주가 24.8%나 됩니다. 24%.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 그래서 예전에 그 뭡니까 우리 인포바인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자사주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 들어오고 난리 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리를 쳤었죠. 그 이때 덩치 큰 기업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다고 여기서 다른 기업들처럼 뭐 EB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꼼수 부리고 지랄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상당히 피곤해지게 되겠습니다만, SK 이 지주사 SK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계속해서 들어가요. 자사주 소각, 자회사 재편의 주주 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의 모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사주를 계속해서 대거 이렇게 처분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대거 처분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지주사인 SK 같은 경우 릴레이팅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되죠. 아까 삼성물산의 경우는 목표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50% 상향이 됐습니다. 자, 오늘 SK는 얼마나 상향이 됐을까요? 목표가 5조 자사주 소각,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오죠. 지주사 SK 상장자회사 지분가치 상승 55만원에서 83만원입니다. 27만원 28만원 올렸네요. 여기도 50%냐 50%. 자, 50%입니다 똑같이 50%, 금액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삼성물산이 상대적으로 저렇게 못 들어간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하이닉스, 스퀘어, 텔레콤을 빼버리고요. 이게 SK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엮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비교를 해서 엮어보자.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고서 쫙 이러고 지금 미친듯이 지금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앞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 이제 PBR 이슈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PER을 이슈를 잡아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태양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 기대감으로 놓는다면 원전 좀 내려가고 태양광 미정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삼바하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계열사 가치를 까먹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언제든지 방향을 돌려서 패대기를 칠 수도 있는 이슈에 들어가는데, 반면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패대기 칠 이슈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자, 그리고 저 자사주가 소각이 다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의 경우 또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자, 이 앞에 SK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옥 지주사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적대적 M&A에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상옥 지주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저 하이닉스 SK를 포함해가지고 33%입니다. 그러니까 우호 지분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적대적 M&A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자, 이게 만약에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량 자사주를 다 소각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뭐 요거보다는 이제 전량 소각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남은 지분 가지고만 계산하니까 지분율로는 요거보다 조금 높아지게 되겠죠. 높아지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만, 요 정도 가지고는 좀 불안하게 되죠.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불안해져요.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1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 뭐 30%대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최대주가 지분을 놀리건 어떤 형태로건 다시 SK 쪽의 지분을, 최대 지분을 늘려야 되는 방향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환원, 주주 환원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환원 아시지 않습니까? SK가 이게 가장 크게 부각된 게 지난 1년 동안에 딱 2번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선 상법 개정안 이 이슈 때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 SK의 최태원 회장과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사이에 이혼 이슈 같은 경우죠. 그 이혼 이슈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가지고 주가 급락했다가 내려갔다 생쇼를 벌이기도 했던 이런 이슈가 이런 흐름 가지고 장난을 쳤었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물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 들어오면 올라 들어오지 밀려 내려갈 만한 구조가 아니에요. 삼성물산이 아까 PER로는 24배였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물산은 PER이 24배였거든요. 예, 11배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PBR로 쳐보죠. 그럼 삼성전자의 지분이 올라가는 거를 계산을 안 했다. 계산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얘는 계산해 줬어? 얘도 계산 안 하는 걸로 계산해서 나란히 까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SK스퀘어는요? 얘는 계산이 됐어? 자, 얘는 PBR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PR이 4.57배 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의 이게 SK 스퀘어 지분을 또 32%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스퀘어는 하이닉스의 지분을 SK 스퀘어하고 이쪽 같은 경우 뭐 20%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뭐 그래서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산해 본다면 하이닉스의 경우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게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와, 에? 그럼 얘는 지분 계산 안 해줘요? 얘도 현재까지 똑같이 삼성물산에서 계산 안 된 것처럼 얘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 안 된 부분 지금 이걸 집어넣어서 포함시켜버리게 되면요, 이 숫자 다 낮아져요. PBR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PER도 대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다 자사주 소각 효과도 또 있죠. 이렇게 되면 얘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친다 그러면 얘도 삼성물산 못지않은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종목이 동시에 이렇게 특징주로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물산만 올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치고 들어간다. 이제 이 밴드로 잡아야겠죠? 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가 5%가 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가 넘어 들어갔는데 상승 종목수는 계속 줄어서 이제 163개로 내려가요. 지수가 5% 걸렸는데 상승 종목 163개고 하락 종목 계속 늘어서 72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오늘 마감에 가서 상승일 하라고 한 종목 오르고 그리고 5종목이 내리는 10개 중에서 2개만 오르고 나머지 8개는 내려가 버리고 2개 오른 종목은 연락이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면 4종목만 의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고가 종목 중에서 이게 시장으로 이렇게 통으로 달리는 종목 중에서 좀 싼 종목 그래도 뭐 따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자, 스퀘어하고 하이닉스에 조금 부담이 간다 라고 하면 대체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죠. SK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가지고 살 엄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스퀘어 같은 경우 오해가 어디가 더 들어갔냐라고 하면 스퀘어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아까 비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낮은 주가에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은 후발로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주가가 더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이야.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주에 200만원 된다 이거야. 200만원짜리 그걸 어떻게 사? 그런데 이게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스퀘어는 이제 그보다 좀 싸다니까 꽝 대신 닭, 그래, 꽝 대신 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얘는 또 더 싸죠? 다시 또 스퀘어의 반밖에 안 됩니다. SK 경우는 자, 하이닉스가 200만이 다 갖고 스퀘어도 이제 120만원 황제주 자리에 이미 올랐었어요. 올라서 가지고 얘들 지금 더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SK 경우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덜 미잡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눌려져 있는 동안에 대신 이제 뒤에 후발로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달고 들어가는 게 이제 케이스 이거 매수 찬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붙고 이런 형태로 지금 따라 들어가는 형태도 있죠.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좋은 건 뭐 ETF를 사버리면 되겠습니다만 ETF를 다루지 않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스퀘어는 꽝 대신 닭이 아니고요. 정정해 드립니다. 스퀘어는 보여드린 것처럼 꽝 대신 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스퀘어는 꽝 대신 닭이 아니에요. 스퀘어가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하이닉스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스퀘어는 이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때도 스퀘어는 더 미쳐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어디 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아래입니까? 훨씬 더 위지. 그것도 차이가 저렇게 납니다. 진짜 꽝 대신 닭은 스퀘어가 아니라 SK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퀘어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차례 SK 바로 따로 나올 겁니다 라고 바로 직전에 SK 스퀘어 분석해 드렸던 내용 보시면 다음 종목 SK도 따라 들어올 겁니다 라고 요 같은 이 지주사 구조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눌려 내려와 가지고 이제 싼 가격이 된다라고 그때 이제 다시 스퀘어로 옮겨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쪽에서 고가 못 따라잡겠다 싶으면 SK부터 사고 SK부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바꿔대라는 형태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계속 두렵다라고 하면 이것도 얘도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하시면 자 이런 거 앞에서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짚어드렸잖아요. 짚어드렸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쪽에 뭐 그냥 사가지고 홀딩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홀딩 형태 아니면 이제 치고 나오는 국면에서 한 방에 따라 들어가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딱 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눌림목 포인트. 요런 자리들 이렇게 맥점 자리들을 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찍어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르고 채팅에. 자,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한 다음에 들어가셔서 자,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자, 이게 각자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루는 종목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이제 바이오라 그래도 이런 종목 사는 분도 있고 저런 종목 사는 것도 반도체도 1군을 사는 사람 있고 1.5군 사는 사람 있고 2군 사는 사람들 있고요. 화장품들 같은 경우도 각 종목별로 단타형 종목이 있고 스윙형 종목이 있고 홀딩형 종목이 있고 다 다르죠. 각자 자기 종목에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때 딱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